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예시하는 을목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잘 보려면 우선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갑과 을, 병정 이런 식이 있잖아요. 이 십천간을 그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물이 무슨 쓰임이 있느냐 이것을 몰라갖고 또 그 사물의 성질이 어떠냐 그걸 몰라갖고서는 그 사물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사주를 잘 보려면은 과연 갑은 성질이 어떻고 또 그 기능은 어떻게 활용이 돼야 좋은 거고 그것은 또 무엇을 갖다가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잘 보려면은 우선 뭐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것이 이 십천간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라든가 그 속성 혹은 그 형상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만이 사주를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세히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인 것을 우선 을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을목의 그 특성과 기운과 형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을목이라는 것은 같은 목이라도 우리가 갑목은 뭐냐면 큰 나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을목은 예를 들어서 작은 나무다 이겁니다. 작은 나무. 작은 나무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화초죠, 화초. 꽃나무다 이겁니다. 뭐 화초도 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밭농사에서 얻는 거는 뭡니까? 뭐 채소도 되고 또 뭐 작물도 되겠죠. 뭐 그렇죠. 이렇게 을목은 우리가 물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작은 나무다. 혹은 그걸 갖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화초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초 이 꽃나무는 어디서 핍니까? 어디서 피냐면은 산이나 들에서 이제 피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은 이렇게 집에서 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다시 말하면은 산이나 들에서 피는 화초는 뭐예요? 그것은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곳에서 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집에서 피는 화초는 뭐예요? 사람의 손길이 가는 화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산이나 들에서 이렇게 피는 꽃보다는 집에서 공을 들여갖고 피는 꽃이 더 관리가 잘 돼갖고 오래 가고 또 멋있게 필 수가 있겠죠. 물론 산에서 아무도 손닿지 않는 곳에서 피는 것도 물론 좋은 경우는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을목은 이제 화초로 비유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이제 꽃을 이제 핀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을목을 그래서 뭐냐면 가정의 속성으로도 우리가 물상으로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이제 가정의 속성이 상당히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을일주들이 보통 물론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속성이 을일주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이혼을 잘 안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을목은 뭐냐면은 이 정원에서 이렇게 이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꽃을 피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집안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집안의 명예를 갖다가 빛낸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또 을목은 이제 이 화초로 보기 때문에 이 꽃을 피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럼 화초가 꽃을 피면 뭐가 먼저 달려와요?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벌나비입니다. 벌나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성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도 똑같아요. 인기가 많습니다. 이성에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인물이 좀 좋습니다. 미남이나 미녀가 많은데 만약에 유전인자가 잘못돼 갖고 미남 미녀가 아니다 그런다면은 이제 사교적이고 성격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명랑하며 아주 부침성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을목이 꽃을 잘 피면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을목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꽃이 이게 집에서 피느냐 그렇지 않으면 들이나 산에서 피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달라집니다. 기질도 달라지고 이렇게 이제 집이나 이렇게 정원에서 이제 그 꽃이 피면은 이게 사람이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편안한 조건에서 이렇게 피기 때문에 이 자기 그 꽃은 안정적인 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이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나약하고 유순하고 또 순진하고 또 정직하며 순수한 그 성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나 이렇게 길이나 산이나 들에서 이렇게 피게 되면은 이게 이걸 갖다가 이제 야생화다 이겁니다. 야생화. 이걸 이제 길이나 산에서 이제 제멋대로 핀 꽃을 우리가 야생화 그럽니다. 야생화라는 것은 뭐 누가 돌봐주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은 뭐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뭐 그 자연의 변화를 그대로 내가 부딪히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뭐 사람들이 보고 꺾고 가고 이렇게 희롱 당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잘 탄다 이겁니다. 때를 금방 들어와지고 그러니까 세상 풍파를 많이 겪고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쉽게 더러운 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원 밖에서 이렇게 이제 피게 되면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잡초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야산이나 이 들이나 산에서 길에서 피는 꽃들은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환경 변화에 적응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 이겁니다. 강인하고 또 일찍이 세상 불법을 겪었으니까는 사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까졌다고 그러잖아요. 까졌다고. 너무 달고 달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제 그런 식의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길에서나 들에서 피는 꽃들은 뭐냐면은 임자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꺾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성과 인연이 많고 또 이성의 그 풍파가 아주 많죠. 그렇게 이제 크게 이게 같은 을목이라도 이걸 화초로 비유했을 때 어디에서 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격이라든가 그 작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또 을목은 이제 작은 나무기 때문에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좋게 말하면 상당히 적응성이 좋고 처세술이 좋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변덕스러운 데가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마음이 금방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의리가 좀 약하죠. 한마디로 너무 이렇게 그 자기 성질을 자기가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또 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이제 을목의 특성 하나는 이제 등락개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등락개갑을 이렇게 틈만 나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위 환경을 이용하려는 속성이 강합니다. 물론 이것을 또 좋게 말하면은 찬스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나쁘게 말하면은 남을 잘 이용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초는 이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체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유행에 민감하고, 또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옷을 잘 입고 멋쟁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많습니다. 또 을목은 물상으로 또 새로도 봅니다. 새로도 보고, 또 바람으로도 봅니다. 새로도 보고.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고 이사를 자주 하거나 또 외국에 나가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을목은 뭐냐면은 이렇게 작은 나무를 볼 때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을목, 이것이 이제 화초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작물, 뭐 채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을목은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직립 식물이 되고, 하나는 넝쿨나무죠. 넝쿨 식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든 식물이다, 이겁니다. 고든 식물. 나중에 등락개갑의 장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을목이라고 다 등락개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을목이 넝쿨 식물일 때 등락개갑을 하는 거지, 이렇게 고든 식물, 직립식물인 것은 등락개갑 안 합니다. 여러분 뭐 해바라기가 뭐 등락개갑 합니까? 벼가 등락개갑 합니까? 등락개갑 안 하잖아요. 뭐 고추나무가 등락개갑 합니까? 배추가 등락개갑 합니까? 이 고든 식물은 등락개갑을 안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을목 작은 나무라도 넝쿨 식물일 때만 등락개갑을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등락개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보통 사람은 을목이다 하면 다 등락개갑 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다. 이 직립식물인지 고든 식물인지 넝쿨 식물인지 을목을 볼 때 그것을 또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을목은 이제 뭐냐면은 부드럽기 때문에 이 사교성도 있고 부치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넝쿨나무일 때, 등락개갑을 하는 넝쿨나무일 때 그러한 경향이 많은 것이지, 대나무처럼 이렇게 고든 나무다 이럴 때는 도리어 을목이라도 상당히 강직하고 대쪽 같은 성질이 있는 겁니다. 을목이라고 뭐 아무한테나 살랑살랑대고 지저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을목이 어떤 고든 식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덩쿨 식물이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넝쿨 식물일 때는 세속적으로 처세를 잘하고 힘센 놈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약한 듯 보여도 유연한 처세술을 가지고 있어갖고, 강한 놈이나, 즉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놈이 강한 자이다라는 말처럼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성이 좋아서 강한 태풍이 와도 잘 순응하여 살아남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살아가는 끈질긴 생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갖다 놔도 살게 되고,
또 아주 추운 저런 북극 지방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넝쿨나무 을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목은 기본적으로 갑목의 성향은 이렇게 수직 상하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목은 좀 융통성이 약하죠. 주관이 강하고 이렇게 뻣뻣한 그런 특성이 있지만 을면은 같은 목이라도 전혀 갑목하고는 다릅니다. 갑목은 이제 상하 운동을 하지만 을목은 좌우 운동을 합니다. 좌우 확산 운동. 을목이라는 것은 좌우 확산 운동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연성이 많고 굴신을 잘하기 때문에 꾸불꾸불한 특성, 꼬는 특성 등이 있고, 또 그래서 실이나 줄, 뭐 인체를 보면 머리카락, 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뭐냐면은 우리가 을목의 운동을 갖다가 아까 좌우 확산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갖고 있는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회전 운동입니다. 회전 운동. 즉 도는 특성이에요. 돈다. 을목이 도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회전 운동이 에너지를 극도로 끌어들이는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총알도 빠르게 날아가는 그 특성이 총알이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고드는 그 능력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도라이바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회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더 단단하게 박히고 또 깊이 박힙니다. 근데 을목은 그 회전성이 있습니다. 회전성. 그것이 더 강력하게 이렇게 다른 사물에 더 깊이 박힐 수가 있고 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회전력입니다. 회전력. 거기에 생명력이 회전력에서 이 생명력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끈질긴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연한 목기라 이제 뭐냐면 섬유라든가 의류, 종이, 목가공 제품, 완구, 장난감, 관절, 손가락, 발가락으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절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는 다 을목의 성질입니다. 이 다 을목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목이 이제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게 되면은 손 관절이 잘 발달돼 갖고 손재주가 좋아서 무엇을 만드는 것을 잘합니다. 그리고 출판, 언론, 문학 등에도 재주가 있고요. 그리고 목은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도 되고, 또 목은 뭐냐면 유일하게 오행 중에서 목은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목은 이제 작은 나무기 때문에 교육도 작은 교육, 거듭 건물도 작은 건축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도 생명이기 때문에 인재로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인재. 그 다음에 이제 갑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뿌리가 깊어서 옮겨 심으려면은 이 몸살을 아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나무들은 보통 이 조경업자들도 옮겨 심으면 3년에서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해주면 뭐 7, 80%가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갑목은 그 뭐냐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런데 을목은 뿌리가 얕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겨 심어도 물만 잘 주면 금방 아주 적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좋아하고 이직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쁜 점은 이익에 잘 쫓아가서 의리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을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을목은 크게 나누면은 또 음지식물과 양지식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음지식물과 양지식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양지식물은 태양을 봐야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락개갑을 잘하고, 음지식물은 뭐냐면 태양빛이 작아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개갑을 잘 안 합니다. 그 음지식물은 보통 이제 이 사회의 중심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지식물이라도 품종과 조건에 따라서는 사회에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지식물의 대표적인 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인삼이나 난초를 볼 수가 있죠. 인삼이나 난초. 그 인삼이나 난초는 굉장히 가치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음지식물의 대표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어느 계절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귀중한 약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을목은. 그래서 이제 을목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은 또 아주 가치가 있는 약초로도 이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성격이나 기질, 물상 등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또는 사주 환경이 어떠하냐, 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과 기질, 원하는 목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무자라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생태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즉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이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